실내에서 군중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실내에서는 이런 지하철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전시관 이런 곳들이 군중들이 주로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군중 데이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군중 데이터의 특징도 집단 특성과 개인 특성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 군집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이동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밀집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군중의 집단 특성이 될 것이고요. 개인 특성은 성별이나 나이나 빈도, 이상 행동 이런 것들이 개인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개인 특성들이 모여서 군중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구 쪽에서 나의 특성 데이터,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얼마다 라는 자료가 개인의 특성이 파악이 되면 이것들이 모이면은 결국 군중의 특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군중 데이터는 군중의 특성과 군중의 특성 데이터는 개인의 특성도 포함을 하는데 이 개인의 특성을 과연 어디까지 포함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보는 사람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과제 초반에서도 이 개인의 특성을 어디까지 군중 데이터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적정선에서 그런 것들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걸 사업화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건 굳이 개인 특성이다, 군중 특성이다 나눌 필요는 없는 부분이겠죠. 개인이 특성이 됐던 군중의 특성이 됐던 이러한 특성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화 할 수 있으면 사실 크게 구분 지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군중 데이터의 특징, 제가 생각하는 특징 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중의 특성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차이가 있어 보이죠.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러한 속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군중의 특성, 크게 방향과 속도와 밀집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앞서 인사 말씀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태원 참사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넘어진다. 어느 쪽 상황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속도가 빠른 쪽이 넘어지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겠죠. 사실 밀집도는 왼쪽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도에 따라서 무엇이 더 위험할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밀집도만 본다든지 방향성만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만 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